여러분은 혹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뒤바뀌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설도 바로 그런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26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제국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설은 이 운명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설은 눈을 떴습니다. 26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원룸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이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화이팅이다, 이설아.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설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설은 재빨리 세수를 마치고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빨간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안전모까지. 이 옷차림이 이설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정장이었습니다. 무려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아, 오늘도 일찍 나가네. 옆집 할머니가 문득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네, 할머니. 오늘 배송이 많아서요. 건강하세요. 고생이 많다, 우리 설이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이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이설은 계단을 내려가며 오늘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강남 쪽 배송 7건, 오후에는 홍대 근처 5건, 그리고 저녁에는 고아원 후배들과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이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온몸이 상쾌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로 향하는 길, 이설은 신호대기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설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설의 장점이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설의 밝은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이설은 다시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순간이 이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라는 것을요. 오후 6시, 이설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배송이 순조롭게 끝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고아원 후배들과의 약속 시간까지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종이었어요. 이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토바이를 주차했습니다. 이설 씨입니까?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설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황실 근위대장 강지우라고 합니다. 이설 씨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실 근위대장. 이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대한민국에 왕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사기는 아니죠? 이설의 경계심 어린 시선에 강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설 씨는 대한제국의 공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황위 계승자였던 이연 황태자께서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공주라니, 황태자라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설 씨의 아버지는 현재 대한제국의 황제 이태원 폐하입니다. 27년 전 폐하께서는 쌍둥이 남매를 두셨는데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딸인 이설 씨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강지우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이설의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쌍둥이 오빠, 황태자. 자신이 공주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강지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이설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이설이 아기였을 때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기는 분명 이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똑같이 생긴 아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쌍둥이 오빠 이연이었습니다. 이연 황태자는 사흘 전 황궁 내 건물에서 추락사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족사로 발표되었지만 강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연 황태자께서는 최근 황실 내부의 이상한 움직임을 조사하고 계셨거든요. 이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오빠, 그리고 그 오빠의 죽음.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설 씨가 유일한 황위 계승자가 되신 겁니다. 황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한 퀵서비스 기사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막연한 외로움, 그리고 어딘가에 자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 혹시 그것이 쌍둥이 오빠 때문이었을까요? 이설이 황궁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건물들과 넓은 정원,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설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공주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궁녀가 정중하게 안내했지만 이설에게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공주님이라는 호칭도, 이 모든 상황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곳이 공주님의 처소가 될 승화전입니다. 넓은 정각 안으로 들어서자 이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원룸 열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크기였거든요. 화려한 장식과 전통 가구들이 가득한 방이었지만 이설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공주님, 내일부터 황실 예법 교육이 시작됩니다. 궁중 언어, 걸음걸이, 식사 예절 등을 배우셔야 합니다. 궁녀의 설명을 들으며 이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롭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삶이 그리웠어요. 그때 정각 밖에서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어 중년의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한복을 입은 여성은 고상하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공주가 돌아오셨군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경계심과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화영입니다. 황제 폐하의 후처이자 데뷔마마이십니다. 서화영은 이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다니. 하지만 혈통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황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화영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미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거든요. 데뷔마마, 이설 공주는 이제 막 황궁에 입성하셨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강지우가 적절히 중재에 나섰지만 서화영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이설을 향해 있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황실의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공주님이 유일한 계승자가 되셨으니 더욱 완벽해야겠죠. 서화영이 나간 후 이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부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공주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데뷔마마께서는 원래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궁녀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설은 알 수 있었어요. 방금 전 서화영의 눈빛은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분명한 적대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넓은 침실에 누워있으니 이설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비좁았지만 따뜻했던 원룸도 그리웠습니다. 오빠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던 쌍둥이 오빠 이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단순한 사고로 죽은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황궁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이설에게는 차갑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이설이 황궁에서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예법 교육과 황실, 역사 공부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설에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이연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었어요. 강지우 대장님, 오빠의 방을 보고 싶습니다. 이설은 용기를 내어 강지우에게 부탁했습니다. 강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연의 방은 승화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돈된 책상,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섬세하고 차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연 황태자는 매우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황실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셨어요. 강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이설은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이연의 필체로 빼곡히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했어요.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이상한 글자들이 가득했거든요. 암호 같은데요. 강지우도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연 황태자께서 왜 이런 암호를 만드셨을까요? 뭔가 중요한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이설과 강지우는 며칠 동안 암호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퍼즐 게임 실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숫자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은 사람의 이니셜이 아닐까요? 이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서서히 암호의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화영 대비가 황실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찾았다. 위험하다. 발각될 수도 있다. 암호 속에 적힌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연이 서화영 대비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이연 황태자의 죽음이... 강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더 조사해야겠어요. 오빠가 찾았다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설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설과 강지우는 서둘러 다이어리를 숨겼어요. 곧이어 궁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공주님, 대비마마께서 찾으십니다. 궁녀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이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켰을까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어요. 이설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화영 대비의 처소인 중화전에 도착한 이설은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비가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오빠의 방에서 다이어리를 찾은 것을 알았을까요? 앉으시죠. 서화영은 우아하게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황궁 생활에는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화영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주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서화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귀빈이 방문하는데 공주님께서 영접 행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예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공주님은 이제 황위 계승자이시니까요. 서화영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설을 시험해보려는 것 같았어요. 행사 준비를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화영이 내민 서류들을 보니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황실 재정 관련 내용과 외교 문서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걸 다 읽어보고 사인해야 하나요? 시간이 촉박해서요. 형식적인 절차이니까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 맞을까요? 죄송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공주님, 너무 신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황제 폐하의 승인을 받은 사안들이니까요. 서화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설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검토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요.
서화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이설은 서둘러 강지우를 불렀습니다. 서류들을 함께 검토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서류들은 황실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 문서는 특정 기업과의 독점 계약서네요. 그럼 데뷔마마가 저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하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주님께서 이 서류들에 사인하시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이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화영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오빠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었군요. 서화영 대비가 정말로 황실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서화영을 몰아낼 수 없었거든요. 내일 데뷔마마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서화영이 자신의 거부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연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화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류 사인을 거부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공주님, 서류 검토는 어떠셨나요? 서화영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내용이 어려워서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주님,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요. 서화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황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요? 공주님께서 뭘 실수하신다는 건가요? 서화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설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서류의 진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공주님, 혹시 누군가 공주님께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닌가요? 황궁에는 가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화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이설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이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지우가 갑자기 황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왜 갑자기? 황제 폐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방 순시를 나가야 한다고. 궁녀의 설명을 들으며 이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강지우가 떠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설이 황실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공주님께서 고아원 친구들에게 황실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궁녀가 전해준 소식에 이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이설이 황실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황제 폐하께서 긴급히 불러보십니다. 궁녀의 급한 목소리에 이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았어요. 어전에 들어선 이설은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황제를 포함해 여러 대신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화영이 있었습니다. 이설아, 너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황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증거는 뭐란 말이냐? 황제가 내민 서류들을 보니 이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고아원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용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부인하려 하느냐? 서화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폐하, 공주님께서는 아직 황실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민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서화영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이설을 변호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이설아, 너는 황궁을 떠나라. 다시는 황실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마라. 황제의 최종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설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폐하, 저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주었다. 더 이상 황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이설은 어전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이연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이설은 결심했습니다. 황궁에서 쫓겨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서화영의 계략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황궁에서 쫓겨난 이설은 예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제야 나타나고. 고아원 후배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설은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화영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강지우였어요.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강지우 대장님, 어떻게 여기에? 지방 순씨는 핑계였습니다. 사실 대비마마께서 저를 황궁에서 멀리 보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강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더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강지우가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연 황태자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해두신 것 같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서화영의 것이었어요. 이연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계획이 모두 망가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야지. 사고로 보이게 말이야.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화영이 이연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걸로 서화영 대비의 죄를 증명할 수 있겠네요. 이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오빠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서화영 대비는 아직도 황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이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이설은 용기를 내어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황실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황실 내부에 충격적인 비리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화영의 재산 빼돌리기부터 이연의 죽음까지,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쫓겨난 과정까지.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서화영 대비는 즉시 체포되어야 합니다. 황실 개혁이 필요하다.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황궁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지우가 다시 이설을 찾아왔습니다. 공주님, 황제 폐하께서 긴급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진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안전할까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서화영 대비는 이미 구금된 상태예요. 이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걸 때였습니다. 황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설은 오빠 이연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오빠의 원수를 갚고 황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황궁에 다시 들어선 이설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처럼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들이었어요. 궁녀들과 국내 관리들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주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황제가 어전에서 이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설은 처음으로 황제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의심하고 내쫓은 것을 용서해다오. 이미 다 잊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서화영은 이미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황실 재산 빼돌리기부터 이연살해 교사까지. 법정에서 그녀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단지 황실의 미래를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서화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연의 장례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진 상태에서의 장례식이었어요. 이설은 오빠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요. 약속대로 진실을 밝혀냈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이연을 추도했습니다. 황씨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황태자라며 글을 기렸어요. 며칠 후 황제는 이설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설아, 이제 내가 황태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황태녀 자리는 받아들이겠지만 기존의 방식은 바꾸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황실이 국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요. 이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황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가끔 퀵서비스 일을 하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황제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아마 그게 황실이 나아갈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설의 즉위식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보다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한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황태녀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설의 즉위 연설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궁정원을 거닐던 이설에게 강지우가 다가왔습니다. 공주님, 아니 황태녀 전하, 축하드립니다. 강지우 씨, 이제 그런 딱딱한 호칭은 그만해요. 그냥 이설이라고 불러주세요. 강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이설 씨,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함께 새로운 황실을 만들어가요.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이설은 약속대로 가끔 퀵서비스 일을 했습니다. 물론 경호원들이 은밀히 따라다녔지만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 진짜 황태녀님이세요? 네, 반가워요. 이설의 밝은 미소에 시민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친근한 황족은 처음 봤거든요. 저녁이 되어 황궁으로 돌아온 이설은 오빠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추모관으로 꾸며진 그곳에서 이설은 오빠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빠,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황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명 오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황궁의 야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 이설에게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강지우와의 결혼식도 기존의 화려한 황실 혼례와는 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고아원 친구들과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은 이설이 강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두 사람의 결혼은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황실의 결혼이었거든요. 이설은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오빠의 원수를 갚았고 황실을 개혁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궁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설과 강지우,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제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